직장인이 꼭 알아야 하는 생존 엑셀, 데이터 분석 실무, 입문부터 실무 활용까지 서정아 강사입니다. 회사 실무에 힘을 주는 엑셀, 엑셀의 시작은요, 화면 구성, 옵션의 설정, 데이터를 선택하는 마우스로 하는 방법과 단축키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의 첫 화면입니다. 엑셀을 처음으로 실행하시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요. 아래쪽으로 최근에 사용한 파일들의 목록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려면 새 통합 문서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셔서 엑셀의 첫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은 엑셀의 첫 번째 화면이 시작이 돼요. 근데 매번 할 때마다 어차피 새로운 파일을 열 텐데 이러한 파일 메뉴를 보는 것이 싫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엑셀을 실행하시면 첫 화면으로 이렇게 열리게 할 것인지 아니면 파일 메뉴를 누른 것처럼 이렇게 나올 것인지 하게 되는 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라는 메뉴를 누르시고요. 화면 왼쪽 아래에 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할게요. 자, 옵션이라는 것을 누르시면 엑셀 옵션 첫 번째 창이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여기에 사용자 이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용자 이름에는 여러분들의 성함을 꼭 써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사용자 이름에 내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은 탐색기에서 이 파일에 만든 이라는 곳에 이름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내 이름이 파일, 내가 열심히 만든 파일에는 만든 이라는 곳에 내 이름이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시는 컴퓨터마다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의 아래쪽을 보시면은요. 화면의 아래쪽에 이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시작 화면 표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작 화면을 누른 것처럼 표시를 하겠다라는 의미의 체크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 체크를 해제하시면 처음부터 시작 화면이 나타나지 않고 엑셀 프로그램 상으로 실행이 됩니다. 저도 이것을 해제해서 쓰는 편이에요. 자, 체크 해제하시고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껐다 키시더라도 이 첫 번째 화면이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엑셀의 첫 화면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왼쪽 상단을 보시면 이곳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메뉴와 아이콘들을 함께 리본 메뉴라고 해요. 이 리본 메뉴는 여러분들께서 펼쳐보기도 하고요. 감춰놓고 보기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아이콘으로 하자면 여러분들 오른쪽 화면 상단에 아이콘을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 리본 자동 숨기기 또는 탭 및 명령 표시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펼쳐져 있는 상태가 명령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본 자동 숨기기라고 하는 거 눌러보시면 아예 없기도 하고요. 탭 표시라고 하는 상태 그리고 다시 탭 및 명령 표시라고 하는 걸 누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것을 누르신다기보다는 홈이라는 메뉴나 개발도구 도움말까지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감춰져서 표시가 되거든요. 현재 이 상태가 탭 표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홈이라는 메뉴를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리본 메뉴가 다시 표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엑셀에만 있는 메뉴 여기를 수식 입력줄이라고 해요. 근데 수식 입력줄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여기 오른쪽에 FX가 있는 오른쪽 부분의 파란색 영역을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고요. 왼쪽에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셀을 선택하고 있는지 이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름 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fx라고 써져 있는 것은 함수 마법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fx라는 것은 수식이라고 하는 메뉴에 함수 삽입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x나 체크 표시 삭제하던가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주로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A, B, C, D라고 하는 것들을 열이라고 하고요. 1, 2, 3이라는 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행과 열이 모두 다 있는 상태를 엑셀이라고 하는데요. 문서를 작성하는 MS 워드나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표, 아래에 있는 표의 너비를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엑셀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관리를 하거나 수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열과 행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내가 선택한 셀은요. C라는 열과 4라는 셀이 행이 만나서 나오는 C4라는 셀이고요. 그것의 이름이 이름 상자에 표시가 됩니다. 엑셀 화면에서 특정 셀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셀을 선택하시게 되면 바깥쪽 테두리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고요. 선택하신 셀의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사각형 초록색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의 이름을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이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대신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마우스를 채우기 핸들에 가져가면 검정색 십자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하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게 되면 내가 드래그한 만큼 1이 복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입력된 셀 오른쪽을 클릭하고 요번에는 2를 눌러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하실 수도 있지만 더블 클릭하실 수도 있거든요. 더블 클릭하셨을 때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인식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에 해당하는 아래쪽까지가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아래쪽으로 시트들이 있는데요. 시트에 1번, 2번, 3번 추가하는 화면이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를 눌러 주실 수 있어요. 현재는 시트가 1개가 나오는데요. 버전에 따라서 기본 시트가 3개씩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시작 화면에서 변경하실 수는 있으나 버전별로 시트의 개수가 다른데요. 어쨌거나 더하기 표시가 있다면 더하기를 눌러서 시트를 추가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더하기 표시가 없는 버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트 이름에서 오른쪽 버튼 삽입을 하셨을 때 시트를 새롭게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세요. 시트 이름에서 오른쪽 버튼 삽입이라는 거 누르시고 워크시트가 그대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확인 눌러주시면 같은 방법으로 시트를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 선택한 시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삽입을 하신 경우에는 시트의 앞쪽으로 추가가 되고요. 더하기 표시를 누르신 경우에는 뒤쪽으로 추가가 됩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삽입되는 시트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상관하지 않고 시트를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화면 왼쪽에는요, 이러한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은 매크로를 설정하는 아이콘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아이콘 보기가 3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기 상태가 기본 보기, 우리가 평상시 보게 되는 화면이고요. 나머지 2가지 아이콘은 인쇄할 때 쓰는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든 오른쪽에는 항상 더하기 빼기 표시가 있는데요. 아이콘을 직접 누르셔도 되고요. 컨트롤을 누르신 채로 마우스 위에 휠 버튼을 눌러 주셔도 화면의 확대나 축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서식 파일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이라는 메뉴에서 여기 검색하는 공간에다가 원하는 파일이 있을 때 직접 단어를 입력해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지금 오른쪽에 추가 서식 파일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 볼게요. 추가 서식 파일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보이실 텐데요. 추천 검색어로 비즈니스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거에 맞는 다양한 온라인 서식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것들, 마음에 드시는 것들을 클릭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없이 그대로 만들기라고 하는 것만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그러한 문서가 이렇게 다 만들어진 상태로 열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추출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적당한 편집으로 우리가 문서를 쉽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고요. 이것을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이라고 하는 거, 파일이라고 하는 거 누르셔서 저장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게 되면 찾아보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최근에 사용했었던 폴더들을 보여지는 거니까 그 중에서 필요한 폴더 아니면 내가 겹쳐지는 폴더가 있을 때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찾아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찾아보기를 클릭하시면 대화 상자가 열리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일단 여기 만든이라는 곳에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혹시나 내가 만든 일을 수정하지 못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이 해 놓은 것들을 내가 편집하고자 할 때 만든 이라고 하는 곳에 추가적으로 내 이름을 넣을 수 있도록만 편집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클릭하시게 되면 만든 이 추가라는 것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는 지금 현재 바탕화면에다가 놓고요. 저장을 그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하기.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엑셀은 일반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데 데이터를 빠르게 선택해야 일 처리도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우리 데이터를 빠르게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있어야 하니까요. 1번 실습 파일을 열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인 속성을 알아보셔야 하니까요. 데이터의 안쪽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하신 후에 컨트롤 A라고 하는 걸로 전체를 선택합니다. 자, 컨트롤 A라고 하는 걸 누르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개의 표로 인식하는 모든 범위가 선택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방향키를 움직여서 데이터를 선택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내가 하려고 하는 열에서 그대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메뉴가 나타나면서 열이 선택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삽입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삽입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단축키로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축키. 자, 우리 방향키로 하나를 눌러주시거나 데이터를 하나를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 열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셨다면 이제 열 삽입을 해야 하는데요. 삽입하는 것은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더하기 버튼이 키패드가 따로 있는 컴퓨터에서는 더하기가 따로 있는 것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키패드가 없는 컴퓨터에서는 백스페이스 왼쪽 위에 있는 쪽에 있으니까요. 그러한 경우에는 쉬프트가 추가로 누릴 수밖에는 없겠죠. 어쨌든 컨트롤과 더하기 표시를 눌러주시면 열 삽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우스로 하든 키보드 단축키로 하든 우리는 열을 삽입을 했는데요. 아까 했었던 전체 선택하는 것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컨트롤 A라고 하는 거, 오른쪽에서 컨트롤 A라고 하는 거, 아까와는 다르게 비어있는 열이나 비어있는 행이 있다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나누어져서 생각을 하게 된다.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비어있는 열이나 비어있는 행이 있다면 비어있는 열과 행 때문에 표가 구분되어서 선택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이렇게 비어있는 열이나 행이 있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보통은 제목을 입력하신 후에 비어있는 행이 하나 있고요. 그 이후부터 데이터를 입력하게 돼요. 그거는 왜 그래요? 예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제목과 본문 데이터가 다른 별개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 개의 표로 인식을 해야 하는데요. 비어있는 열이나 행이 있다면 한 개의 표로 인식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데이터에서 열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버튼으로는요. 바로 오른쪽 버튼으로 열을 선택하시고요. 내가 삭제하려는 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그러면 삭제라고 하는 것을 클릭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열 삭제가 됐어요. 이번에는 단축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열에 있는 셀 하나를 클릭하시고요. 우리 아까도 열 선택하는 거 해보셨어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자, 컨트롤 스페이스바로 선택하셨다면 더하기 표시가 삽입이었습니다. 반대로 빼기 표시가 삭제가 되겠죠. 컨트롤 빼기 눌러주시면 우리 열 선택이 됐었던 것이 삭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마우스로 A4 셀을 클릭해 볼게요. A4라고 하는 셀을 클릭했는데요. 우리 여기에서 컨트롤이랑 쉬프트랑 방향키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컨트롤 A라고 하는 것을 눌러주셔도 데이터가 선택이 빠르게 되지만 우리는 보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엑셀의 모든 기능을 사용을 할 때 제목이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목을 뺀 데이터부터 선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A4에서부터 빠르게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 그러면 컨트롤이랑 방향키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쪽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데이터의 마지막까지 선택이 되는데요. 컨트롤 방향키 아래쪽을 한 번 더 눌러요. 그러면 엑셀의 행 마지막까지 이동이 됩니다. 컨트롤 오른쪽, 위쪽, 왼쪽, 왼쪽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키보드를 누르시면서 컨트롤과 함께 누르면 데이터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쉬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해볼게요. 다시 한번 A4를 클릭하고요. 쉬프트와 함께 방향키 아래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쪽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데이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은 데이터의 끝으로 빠르게 이동이 됐었고요. 쉬프트는 선택이 됐었어요. 그러면 두 개를 같이 눌러주시는 거예요. 컨트롤이랑 쉬프트랑 방향키 아래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빠르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간혹 사용하시는 일이기는 하겠지만 화면에 선택은 유지를 하지만 위쪽으로 화면만 올려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우스 휠 버튼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을 한 땀 한 땀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빠르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키보드에서 띄어쓰기 한 칸을 눌러주세요. 자, 띄어쓰기 한 칸을 누르시면 내가 선택했었던 첫 번째 셀에 선택하기 위해서, 입력하기 위해서 대기 모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기 모드 상태에서 진짜로 입력할 건 아니니까 ESC를 눌러서 취소해 주시면 선택은 유지가 되지만 화면만 빠르게 위쪽으로 올라오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하고 화면을 빠르게 올라오도록 해봤어요. 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4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 그 중에서 키보드 좀 전에는 스페이스바를 눌렀지만 미음이나 니은이나 아무거나 하나를 눌러주시고요. ESC 누르시면 선택은 유지하지만 빠르게 화면을 위쪽으로 올리실 수 있는 방법이 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4셀을 클릭해 볼게요. 이 4셀 클릭하고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근데 오히려 여러 번에 걸쳐서 선택이 돼요. 왜 그래요?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키보드로만 하시는 거죠.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을 꾹 눌러요. 그러면 엑셀의 핵 마지막까지 내려오는데 반대 방향으로 컨트롤 쉬프트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데이터를 선택할 때 키보드로만 선택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우리 이 열을 다시 한번 선택하기 위해서요. 방향키를 왼쪽으로 왔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4셀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 4셀에서 우리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방법으로 마우스와 키보드를 혼합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탐색기에서요. 파일을 선택할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선택할 거야 라고 한다면 Shift 키를 눌러 주실 수가 있고요. 이거랑 이거랑 선택할 거야 라고 한다면 컨트롤 키를 누르는 거 아시죠?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4셀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화면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휠로 내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엄청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롤바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내리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선택하고 있는지는 여기 열의 색상이 다르기 때문에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선택이 되어 있는 열의 제일 마지막 셀을 Shift와 함께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Shift를 누르신 채로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셀은 그냥 누르고 마지막 셀을 Shift와 함께 클릭하고 자, 그러면 떨어진 셀 G10을 추가로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떨어진 셀의 첫 번째 마지막에 있는 것을 클릭할 건데요. 이거는 유지를 하고 이 열은 유지를 하고 마지막에 있는 G123셀을 클릭할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우리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반대로 위쪽으로 올라와야죠. 여기까지 우리 G열의 마지막 셀부터 여기 처음에 있는 셀까지 선택할 거야 라는 의미로 Shift와 함께 클릭합니다. Shift와 함께 클릭, 떨어진 셀은 컨트롤, 연결된 셀은 Shift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선택하실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컨트롤과 Shift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클릭해서 해제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한 가지 더 알아보자면 컨트롤 스페이스바라고 하는 단축키 뭔지 아시죠? 열을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네, 이번에는 Shift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스페이스바라고 하는 거를 눌러보시면 엔터를 눌렀을 때 오른쪽으로만 이동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징은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엔터를 눌렀을 때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특징을 활용해서 간혹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엔터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이동이 되는데 엔터를 눌렀을 때 아래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입력하고 싶대요. 그럴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세요.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엔터를 눌러도 오른쪽으로만 이동이 되도록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단축키들의 보통의 단축키는 반대적인 부분을 할 때 Shift가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hift와 엔터 키를 같이 눌러주세요. 그냥 엔터를 누를 때 Shift 엔터를 누를 때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데이터를 선택하고 빠르게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알아봤어요. 제가 K열에 입력해 놓은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3번하고 4번하고 보셨을 때요. 컨트롤 페이지 업과 컨트롤 페이지 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것을 공부하실 때는 노트북을 사용하기 때문에 키보드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제 거는 따로 키패드가 있기 때문에 넘로키를 꺼서 우리 컨트롤 페이지 다운 하실 수가 있거든요. 키보드에서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컨트롤 페이지 업과 컨트롤 페이지 다운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셔가지고 단축키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